네, 안녕하세요. 저는 28년째 식품치료 상담을 하고 있고요. 여러 건강 프로그램과 또 강의, 또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열심히 소통하고 있는 영양학 박사 심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채널에서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게 가장 또 많은 분들이 보셨던데,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먹으면 혈당을 낮추고 살 빼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정말인가요? 네, 이 올리브 오일이 진짜 열풍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올리브 오일이 혈당을 낮추고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 시점이 혈당 조절이 목적이라면 식사 직전에 섭취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 지방을 먼저 섭취를 하게 되면 이 음식물이 위 안에 머무는 시간을 길게 하고, 특히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쪼개져서 흡수되는 그 시간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오일의 핵심 성분인 올레산이 인슐린이 잘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살 빼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이렇게 혈당이 좀 안정적으로 이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 몸은 체지방으로 쌓이는 게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불포화 지방산은 특징이 우리 몸에 지방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는 촉진을 하고 지방이 쌓이는 건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살을 빼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리브 오일만 먹고 좀 다른 식단은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살이 빠진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죠. 뭐 비만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우리 몸이 좋아지고 또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좋은 음식을 섭취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핵심은 나쁜 걸 안 먹고 나쁜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올리브 오일은 체중 감량이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건 간접적인 도움이 되는 거지, 내가 살을 빼고 그 빠진 살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식단 관리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식단은 나쁜 거 그대로 먹고 올리브 오일만 먹으면 오히려 살이 더 찔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올리브 오일에 섭취하는 양도 굉장히 중요해서요. 이 올리브 오일도 어쨌거나 지방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다는 건 항상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막 무분별하게 드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양이죠, 뭐. 왜냐하면 이렇게 건강에 좋은 올리브 오일도 일반 지방하고 똑같아요. 칼로리가 높다는 점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g, 사실 기름 1g이면 엄청 작은 양이잖아요. 1g에 9kcal.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소주잔 한 잔 정도 양을 마셨다라고 한다면 그게 거의 400kcal, 밥 한 공기 반 정도 양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스틱으로 나오는 제품들이요, 거의 10g씩 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스틱 하나에 한 90kcal 정도를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틱으로 먹는다면 하나, 아니면 이런 그냥 용기에 들어있는 거라면 우리 밥 먹는 스푼으로 한 숟가락, 많아도 2숟가락,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섭취를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방은 중요한 게 특히 불포화 지방산일수록 산소, 열, 그리고 뭐 빛 이런 거에 취약하기 때문에 개봉을 했다면 가능한 2개월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더 길게 드셔야 한다면 물론 냉장고 보관을 하시면 굳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좀 번거롭더라도 좀 길게 보관을 하셔야 된다면 냉장 보관하시면서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일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올리브 오일이 발연점이 낮다 이러다 보니까 계란 후라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던데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의 평균적인 발연점이 160도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100% 엑스트라 버진 등급인 경우에 해당이 돼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조리용으로 나와 있다, 정제된 올리브 오일 같으면 얘는 발연점이 220도에서 24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정제된 올리브 오일이라면 어떤 조리도 가능해요.
거의 대부분의 조리가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놓고 쓰시지 않고 일반적으로 나는 엑스트라 버진 등급만 있어라고 하는데 조리할 때 좀 쓰고 싶다면 아주 낮은 온도에서 조리를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달걀 프라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프라이팬 온도를 중불이나 센 불로 하시지 마시고요. 약불 정도로 하시면 이 온도가 약 140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이 발연점이 160도니까 140도 정도로 저온에서 천천히 조리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 뭐 이렇게 막 볶거나 뭐 튀김을 한다 이럴 때는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사용을 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올리브 오일을 이제 사려고 갔을 때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좋은 올리브 오일을 찾는 그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올리브 오일을 보면 굉장히 용어가 많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일단 뭐 엑스트라 버진도 프리미엄 엑스트라 버진도 있고요. 그다음에 버진, 퓨어, 람판테, 포마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데 사실상은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엑스트라 버진, 그리고 퓨어, 그리고 포마스 정도 구분을 하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실 유통이 되는 건 거의 이 세 가지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엑스트라 버진은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올리브 열매를 수확을 해서요. 세척을 한 다음에 압착기나 원심 분리기에 넣고 추출을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기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제 과정은 없이 순 압착 방식으로만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신선도의 기준이 되는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 함량이 적기 때문에 산도가 0.8% 이하로 아주 신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요. 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면 색깔도 좀 진하고 맛도 강하고 향기도 좀 강한 특징이 있어요. 제가 좀 사용하고 있는 그 올리브 오일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두 가지 정제한 올리브 오일과 그다음에 비정제 100% 그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제가 같이 좀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 색깔이 훨씬 더 녹색으로 진하고 색깔만 진한 게 아니라 맛이나 향도 좀 더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 차이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게 향기를 이렇게 맡아보거나 맛을 보면은요. 신선한 엑스트라 버진은 풀향기 또는 과일 향기 이런 향기가 나고요. 또 맛도 좀 약간 매콤한 맛, 약간 좀 쌉쌀한 맛 이런 맛들이 좀 납니다. 자, 이런 또 맛뿐만 아니라 영양소도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 외에도 올리브 열매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지용성 비타민 그리고 여러 폴리페놀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도 훨씬 더 우수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엑스트라 버진을 짰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브 열매를 이제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다 보면 이제 불순물도 많아지게 되고 또 압력이나 열에 의해서 이 산도가 좀 높아진 상태가 됩니다. 자, 이걸 람판테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자체로는 우리가 식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정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제를 해서 나온 게 바로 퓨어 등급입니다. 이걸 라이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퓨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더 짜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퓨어 등급까지 다 짜내고 났어요. 그러면 이제 올리브 찌꺼기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올리브 찌꺼기 이걸 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박이 남아있는 그런 기름들을 그냥은 추출이 잘 안 되니까 이때 화학적인 용매를 써서 남아있는 기름을 추출해서 이거를 정제한 것 이걸 포마스 등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올리브 오일을 선택을 하실 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는 혼합 올리브유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면 사실 100% 엑스트라 버진이기 때문에 이건 혼합하지 않고 그대로 엑스트라 버진 등급만 100%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식품 유형에 보면은요. 올리브 오일을 고르실 때 식품 유형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혹시 거기에 올리브 오일 그리고 가루하고 혼합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정제 올리브 오일과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섞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여기에 보면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아주 조금, 한 5%나 10% 정도 들어가고 정제 올리브 오일이 거의 한 90%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름이 맑고 투명하고 또 향도 좀 약한 이런 상태가 이제 보통은 혼합 올리브 오일, 이렇게 정제 올리브 오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올리브 오일일수록 그 성분표에서 어떤 게 뭐 높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이제 올리브 오일을 고르실 때는 산도를 확인을 하시는 게 사실은 좋은 방법인데요. 이 산도 표시는 사실은 이 상품 라벨 자체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올리브 오일을 주로 뭐 인터넷 구매나 또는 홈쇼핑을 통해서 구매를 많이 하시니까 거기 보면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보면 산도가 낮은 것들은 이게 장점이니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총 폴리페놀 함량도 마찬가지로 강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산도는 낮을수록 좋고 폴리페놀의 양은 높을수록 좋은 올리브 오일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평소에 드시는 올리브 오일은 어떤 건지 어떻게 고르는 꿀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특정 브랜드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 저는 오일 종류를 굉장히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올리브 오일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식용으로 쓸 건지 또는 조리용으로 쓸 건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구비를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식용은 당연히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고요. 제가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고를 때도 일단 그냥 제 기준은 그거예요. 플라스틱 병보다는 유리병에 들어있는 것. 자, 이게 제가 실제로 먹고 있는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그리고 유리병이라도 또 병의 색깔이 어두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산패가 조금 지연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보니까 이 올리브 오일이 이렇게 스틱 포장 나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선하게 이게 뭐 산패가 될 염려를 좀 줄이면서 이런 스틱 포장된 형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품에 일단 콜드 프레스 해서 그러니까 냉압착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 수확 연도, 그러니까 올리브를 언제 수확했다 이런 수확 연도가 표기가 되어 있거나 또는 유기농 인증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일단은 웬만하면 좋은 품질의 올리브 오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리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혼합 올리브 오일, 정제 올리브 오일을 사용을 해요. 이렇게 용량도 좀 더 크고 이렇게 정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은 보관 기간도 좀 더 길고 발연점 자체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볶음도 괜찮고 튀김도 괜찮아요. 사실 이렇게 정제된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조리용으로 따로 구비를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외국에서는 올리브 오일도 막 상을 받기도 하고 막 공인된 브랜드 인증 마크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증이라고 하면 DOP 또는 PDO 이건 이제 같은 인증인데요. 이거는 원산지 보호 표시제입니다. 이게 이제 유럽 연합, 그러니까 EU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이 DOP 인증을 받은 올리브 오일이라면 그 해당 특정 지역의 토양, 그리고 기후, 또 재배, 그리고 가공 방식까지도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가 잘 된 어느 정도 품질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이런 DOP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또 조금 우리가 신뢰할 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원료가 유기농인지를 인증하는 제도도 있어서 그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제품 라벨이나 또는 상세 페이지에 DOP나 PDO 또는 PGI 이런 인증이 있다면 그래도 조금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유기농 인증 표시가 있다면 이것도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산도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것도 좀 좋다. 긍정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대회 수상을 했다면 그런 수상 이력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